안녕 아들딸. 아빠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 촬영한다. 지연이, 지아, 지인이 너희들 모두 지금 시골 가 있거든. 아빠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 끝나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평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었어.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라든가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야. 첫 아빠의 뒤통수를 쳤던 분이 있는데 한 2017년? 18년 정도 있었던 일이야. 당시에 부원장님이 계셨어. 학원 사업을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던 분이야. 정말 나를 가장 근처에서 도와주셨고 나를 많이 믿어주셨던 분이었는데 나의 뒤통수를 쳤던 이야기를 알게 됐어. 당시에 이제 하객점이 원생이 늘어나면서 연수점을 빨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연수점을 냈고 그 연수점에 집중하는 동안 부원장님께서 하객점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거든.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계속해서 하객점의 원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쪽에 없어서 그런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원장님 밑에 계신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께서 문제 제기나 컴플레인 등이 계속 생겨났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계속 사기가 저하된다는 느낌이었어. 실은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당시에 내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지. 부원장님께서 원장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도모해서 일을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실은 나는 좀 믿기 좀 어려웠던 게 그분은 내 가장 최측근이었거든. 나의 옆을 열심히 도와주셨던 사업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어. 그분이 그럴 거라고 예상도 못했거든.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제 연수점에만 계속 있었던 것들 때문에 많이 섭섭하시고 혼자서 외롭게 학익점을 세우시느라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 그런 힘듦 때문에 나에 대한 원망이 생겼고 게다가 이제 당시에 연수점의 새로운 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몇 명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만두시면서 학원에 큰 위기가 온다. 당시 나는 이제 이대로 되면 정말 사업이 양쪽 다 망하겠구나라고 느끼고 부랴부랴 연수점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이쪽 학익점으로 돌아와서 부원장님을 이제 해고하게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나도 사업을 운영한 지 한 3, 4년 되는 초짜 원장 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고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해고 통지를 드렸는데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원래 그 해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당시 나는 그 법들도 잘 몰랐고 해고도 실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려야만 했고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장염을 거의 달고 살았던 것 같아. 약도 많이 먹고. 다음 두 번째 아빠의 뒤통수를 친 거는 더 잔인하고 좀 못된 분이셨던 것 같아. 첫 번째 부원장님은 내 실수도 있거든. 왜냐면 연수점에 집중하느라 학위점에 집중하지 못했고 내가 그만큼 신뢰를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분은 전혀 다른 얘기야. 이제 부원장님의 일이 있고 나서 열심히 좀 노력했어. 아빠도 노력하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원생이 한 200명까지 올라갔을 그때였어. 그때 당시 이제 초등부와 중등부까지 수학을 맡아주신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진짜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고 학생들을 잘 끄는 분이셨던 거야.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많은 편의를 봐드렸어. 예를 들면 뭐 가불이 필요하실 때마다 계속 해드렸고 자녀의 어떤 입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원을 잠깐 비워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랑 있은 한 4년에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이 없어. 언성을 높이거나 싸워봤던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 학원을 그만두셔야 된다고 나에게 통지를 하신 거야. 나는 뭐 좋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좋고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조금씩 그만두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 왜냐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나서 학생들이 그만두는 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 그 선생님이 워낙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당연히 그만둘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만두기 전에도 학생들이 조금씩 이탈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느 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는다. 한 1년 정도 전쯤에 어떤 문자 메시지였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아는 영어학원이 따로 있으니 우리 학원 말고 그쪽 학원을 소개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야. 우리 학생한테 그쪽 학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학생을 빼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파봤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평 쪽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쪽 공부방으로 이미 많은 학생들을 데려갔던 거였고, 그리고 어떤 연관이 그 영어학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학원 쪽으로 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빼가고 있었던 거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선생님께 처음으로 내가 화를 냈던 것 같아. 선생님이랑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할 수 없다. 이 일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분께서 모든 학생들, 본인이 데리고 있던 모든 학생들을 우리 학원, 이제 체험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전부 다 빼가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게는 본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체험학원 원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퇴원이 됐다, 당시에. 더 문제는 선생님이 그만두고 나서 또 체험학원 원장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자기에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퇴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학생들을 더 좋게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셨더라고. 여기 뭐 카카오톡 메시지 통해서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도 있어. 정말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하객동의 저학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까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발길을 끊게 돼. 그 학년이 현재 중3 정도 됐거든? 그때 당시 중1 정도였을 거야. 지금 중3 인원이 우리 학원에서 가장 적어. 그 역량을 여태까지 받고 있는 거지. 신규가 정말 거의 안 들어왔거든. 저학년이 거의 전멸됐어. 영어 수학 통틀어서. 당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 왜냐면 진짜 좀 억울한 마음이었던 게 말은 진짜 잘해드렸거든. 실은 너무 화가 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배신 당한다라는 거,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건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물론 늘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늘 뭐 용서만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문제는 당시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들었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야. 법정에도 가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증언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실은 너무 물질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에너지 소모로 이어질 게 뻔했어. 당시 우리 학원은 그 악성 루머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필요한 시기였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법적인 소송을 계속 하고 있다? 과연 내가 그런 반등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학원의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이 꼬일 정도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거든. 실제 그 일이 있던 그 당일에는 장이 꼬이더라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내가
정말 웬만한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그릇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사람 마음이 무너지더라. 그치만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거는, 나는 그러면 살면서 누군가를 심적이나 물질적으로 배신한 적이 없냐. 실제로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나 역시 더한 죄를 실은 졌어. 단지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라지더라고.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실은 더한 짓을 했구나. 단지 지가 하나님을 알면서 조금 덜 죄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고민했던 것 같아. 일단 감정적이면 안 됐어. 지금 필요한 거는 법적인 소송이 아니야. 먼저 우리 학원을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 결국 저학년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저학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시 내가 생각했던 게, 우선 저학년을 위한 책을 집필하자. 책을 한 7권, 8권을 더 쓰게 된다. 저학년을 위해서.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코칭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 그리고 종일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즉,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힘들어. 좋은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거든? 근데 정말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고 그 영향력도 막강한 것 같다. 결국 이제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업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사람 관계라는 게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고 배신 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크리스천으로서 용서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인 걸 꼭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돼. 뭐 시스템을 만들든 교재를 만들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배신들, 뒤통수 치는 일이 적을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 진심을 다해서. 그게 내 밑에 있는 직원이든 교우관계든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든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학원의 사업을 놓고만 보면 적어도 직원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줘야 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단지 이 밑에서, 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학원이 성장했을 때 그 성장에 대한 파일을 학원 그리고 나 혼자 독식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파일을 키워서 여기 있는 분들과 여기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도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해서 아빠가 영상으로 남긴다. 아마도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교회든 교회 밖이든 혹시라도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너무 비호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한다. 얘들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